안녕하십니까. 아미나스토리 문창식입니다. 이 시간에는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 말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상식화되어 있는 용어거든요. 근데 정말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을 하는가?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을 발생한다 해서 몇십 년간 현대의학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해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뭐였느냐? 돌연변이가 된 것만 드러내면 된다는 생각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표준치료라고 하는 수술이나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이 주치료가 된 겁니다. 돌연변이가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미 이건 암 덩어리는 이제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물질. 그 다음에 두면은 재발을 하고 전이를 일으키는 거. 또 어떤 장기의 기능을 상실하게끔 만들어서 생명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드러내야 된다.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. 근데 최근에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더라. 실제 밝혀보니까 돌연변이로 온 경우는 10에서 한 20%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. 그러면 나머지 이유는 뭐냐? 오히려 다른 원인에 있더라는 거죠. 원인에. 그래서 지금까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원인이라 해서 이 암 덩어리에 관한 치료를 수많은 과학자나 의사들이 참여해서 했어요. 미국에서 1970년대 암을 20년 안에 완전 해결을 하겠다 하고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. 그런데 1993년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도 암에 대해서 치료율이 높아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뭔가가 접근법이 잘못됐다.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는 암과의 전쟁은 실패했다고 선언을 합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 했느냐? 대체약을 모았어요. 대체약을 모아가지고 이 중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 암덩어리만 제거해가지고는 답이 없더라. 뭔가 이것을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. 그럼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을 건가? 이때부터 이제 이 돌연변이라는 울타리에서 조금 벗어납니다. 그래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. 보완 대체약.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해서 뭐였느냐? 과학이 그 중에서 과학적인 근거 있는 것만 모아가지고 통합의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기준의 암 치료는 실패했다. 문제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라고 하는 하나 카테고리 속에서만 치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겁니다. 그런데 요즘에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안 되고도 유전자가 돌연변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. 그게 바로 뭐냐면요. 유전자의 발현입니다. 발현. 즉 유전자가 돌연변이 돼서 나오지만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안 되고도 돌연변이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발현이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. 이거를 우리가 후속 유전학이라고 합니다. 요즘에는 왜 우리가 암 치료에서 통합의학이 필요하고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전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가 하는 게 후속 유전학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후속 유전학이라는 뭐냐? 즉 우리가 유전자가 어떤 활동을 하려면은
유전자의 스위치가 있습니다. 이 스위치가 유전자가 활동을 하면 이 스위치가 켜져야 됩니다. 그 켜져야 그 유전자는 기능을 하죠. 그 다음에 또 유전자가 스위치를 꺼버리면 이 유전자는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우리 암을 예를 들어서 후손 유전하고 설명을 하자면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유전자, 암이 일으키는 유전자예요.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러한 유전자는 다 꺼져 있어요. 꺼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직도 그 원인들은 다 규명을 못했어요. 그렇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졌다. 그러면 이때부터는 암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우리 몸에 또 있어요. 그러면 이 유전자는 항상 켜져 있어가지고 어디서 암이 활동을 하는가, 예? 아니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이런 암들이 있으면 가서 이걸 죽여야죠. 이 유전자는 항상 켜져 있어가지고 24시간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을 찾아서, 예? 모든 총력을 다해서 하는데 이 유전자를 갖다가 스위치를 꺼버렸다. 그럼 그때부터는 암을 찾는 일을 안 할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또 암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후성유전학적으로 해서 암이 발생하는 율이 거의 80% 이상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런 그 유전자 발현을, 즉 스위치를 오작동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알고 보니까 환경이라지 나쁜 유해한 환경들이에요. 다음에 음식, 그 다음에 생활습관,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영향을 주더라. 이 중에서도 음식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. 요즘에 문화가 발달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바빠지다 보니까 패스트푸드, 정크푸드 해서 칼로리만 있고 영양소가 없는 음식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산화물이 이러한 유전자의 스위치를 오작동시켜버려서 오는 경우,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이런 후성유전학적인 영향이 암의 발생에 훨씬 더 많이 주고 있고, 여기서 하나의 우리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아까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. 하지만 후성유전학이 원인이다. 그렇다면은 이거는 가역적입니다. 역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.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암은 퇴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. 즉 뭐냐면 암세포가 어느 날 갑자기 암세포라는 덩어리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암세포는 과거에 활동했던 세포로 돌아가는 겁니다. 그때는 우리가 성장을 위한 세포들이라든지 아니면 분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세포들이 지금에 와가지고는 다 꺼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던 세포들이 이제 와서 켜지니까 갑자기 성장이 필요한 유전자가 켜졌다. 그럼 막 성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런 유전자를 깨우는 게 이러한 요소들입니다.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고 음식을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꾸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없는 생활이나 환경으로 바꾼다면 암을 예방을 할 수도 있고,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1cm 돼야 발견이 되지만 우리 몸에는 0.5cm, 0.2cm 그 이하의 암덩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언젠가는 암으로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한다면 이런 암들을 역으로 돌려서 정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후성유전학적인 부분이 요즘에는 암에 가장 최근에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희망입니다. 희망이어서 지금은 이 후성유전학적인 부분이 암을 유발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
맞춰서 한다면 우리 암 치료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완치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보듯이 앞으로의 암 치료는 후속 유전학이 답이다. 즉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암을 고칠 수 있다. 암은 불치의 병이 아니고 만성 질환이다. 또 암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암과 얼마든지 동행을 하면서 살 수 있다. 우리 암 환자들이나 앞으로 암을 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희망적인 부분이고 또 희망이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